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네, 한 여성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이러한 형식의 대담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미사일을 두 번째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안보, 외교, 국내 정치,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이나 글을 보면 굉장히 거짓말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정부 모든 시대들 뭐 특권과 반칙의 시대라고 한다든지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다라는 식의 이건 거짓말이죠. 어제 그 말을 후반부에 또 꺼냈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저는 더 정말 역대급 거짓말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적폐청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원로들을 초대해서 원로들을 만났을 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선적폐청산 후 협치라고 말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인가 아니면 적폐청산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식의 뭐 적폐청산을 먼저 다 한 다음에 협치라고 말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았고 자막이나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 말의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이제 그만 끝내고 협치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다.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검찰 수사에 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껏 온갖 위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적폐 수사가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글쎄요, 적폐 수사를 무슨 전 정권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것만 적폐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시한 적폐 수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청산을 정말 기치로 내세운 온갖 종류의 위원회가 각 부처에 뭐 한두 개 이상씩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대부분 과거 정책을 뒤엎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4대 강보 해체라는 결정,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었나요?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무슨 대한민국이 아닌 뭐 청와대 나라에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요, 약간의 기억 상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기억을 한번 정상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적폐 수사, 이 적폐 청산이란 정말 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적폐 청산이란 말이
아니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데, 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 1번 과제가 바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죠.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과제가, 아니 그런 일을 시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죠. 자, 이때 과제를 발표한 그 다음 날 7월 20일 날, 네, 청와대는 정부 부처, 기관 19곳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느냐? 임종석 그 비서실장 명의로, 자, 부처별로 적폐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 즉 TF를 7월 24일까지 구성하고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19개 부처에다 보냅니다. 공문을 보낸 곳 정부 17개 부처 중에 법무부를 제외하고 16곳에 보냈고, 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곳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공문에 따라서 뭐 각종 위원회가 부처에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안에 군 적폐청산위원회, 문체부 안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교육부 산하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법무부 산하의 법무, 뭐 경찰개혁위원회,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부처 정부기관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5.18 특조위 이외에 국방부라는 한 부처 안에 5개 이상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들 다 뭘 했을까요? 다 적폐청산을 위한 일들을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선 곳이 국정원이었는데, 2017년 6월 19일 날 일찌감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정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 네, 뭐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 15개 사안을 추려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8월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런 발표를 했죠.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을 비롯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서 그 조사를 공개를 하고 그 관계자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교육부, 법무부 각 산하에 만들어진 그 온갖 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관여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수사가 진행되게끔 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그 운영 현황을 보고하라.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이 수사 지시 압력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말 뭐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까지 검찰의 수사에 칼날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시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폐 수사나 재판에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실소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셨어야죠. 원래는 검찰 수사에 통제해서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또 위헌 논란이 있는 그런 초법적인 수사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한번 또 기억을 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있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였죠. 자, 기무사령부가 국가적인 어떤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대비계획으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작년에 어떻게 만들어 갔습니까?
이것은 쿠데타 모의다. 이건 내라는 모 사건이다. 라면서 정말 언론을 동원시켜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언론에 이제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을 공개한 이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지난해 7월 10일 날 느닷없이 인도 순방길에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치 국내에 정말 대단한 쿠데타 모의라도 발생한 것처럼 무엇이 급하다고 해외 순방길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라고 하면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지시였느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라는 것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에서 육군 배제하고 기무사 출신 배제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군 검사들로 구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수사단 구성 자체가 사실 위헌적이죠. 왜냐하면 헌법 제74조에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군사원법에서는 군 검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당연히 국방부 검찰단이 맡아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법을 초월한 이런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귀국을 해서는 7월 16일 날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자신에게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수사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수사가 개시되면 어떤 범죄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어떤 수사는 군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법적인 수사 개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폐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라고 미리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래놓고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통제해서도 안 되는데 통제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가장 최근의 기억 또 못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특정 수사를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죠. 고 장제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아주 결론을 내고 있죠, 벌써. 그래서 이 세 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야당들 이렇게 반발을 했죠. 청와대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다라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라는 이러한 이거 수사 통제 아닌가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장제연 사건, 김학의 사건 원래는 그 활동이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수사가 떨어진 날 또다시 조사단 활동을 2개월 또 연장을 했습니다. 자, 온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 대통령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으로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 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거의 뭐 이건 기억 상실 수준인 것 같은데 이 기억 상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 거짓말들을 철저히 기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